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학원을 다니지 않는 초등학생의 영어 공부법에 대한 소소한 조언입니다. 저도 강북에서 아이들 둘을 키우고 있는 아줌마예요. 그 내용들에 따라서는 학생들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참고하신다는 생각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능이나 고등 내신에서 1등급을 받던 아이를 키우면서 활용한 영어 공부법입니다. 이전 제작 영상 중에 내신 대비 영상이 있는데 그거 또한 참고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 학원 공부를 늦게 시작한 학생에게 이게 늦게 공부를 시작하는 또 지금 하려는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에게 어떤 조언을 줄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다른 학생들에게 물어보면서 하면 돼요. 그런데 내성적이라서 질문을 잘 못하는 학생은 어떻게 해야 할까? 저한테 지르를 주셨던 내용 중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학원을 안 보내도 될까요? 아이가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실력이 많이 뒤처져서 창피해서 학원을 안 가려고 해요. 저에게 질문을 이런 내용들을 공통적으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영상 보시면서 마음속에 비슷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원과 집에서 학습의 차이가 과연 뭘까요? 집에서는 결심한 대로 학부모님도 학생도 꾸준히 학습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학원에 가서 과연 아이가 마음에도 없는 영어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올까요? 저도 항상 이게 고민이었거든요. 그리고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학습법이 정립된 후에는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가서 다들 공부법이 비슷하게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서 그 시작법이 조금 달라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한다라는 게 핵심일 것 같네요. 이 영상에서는 영어와 다른 과목들까지도 고등학교 때까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이 담겨 있으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세요. 초등학교 때는 흥미가 학습 시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는 엉덩이 힘이라고 하는 지구력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습의 시작과 지속력이 초등학교 때 연습되지 못하면 점점 학업에서 멀어지고 공부를 못하는 학생으로 그렇게 굳어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먼저 상위권 학생들의 공부량과 우리 아이의 공부량은 또 얼마나 차이가 날까? 옆집에 물어봐도, 아는 엄마에게 물어봐도 맨날 논다고만 하지 또 걱정만 된다고 하지 정말 중요한 내용은 얘기를 듣지 못해요. 그래서 학원에 가면 또 어마어마한 학습량이나 시험에 헉 하고 또 놀라서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정말 학원처럼 많은 양을 집에서 할 자신도 없고 그렇다고 학원 가기 싫어하는데 집에서 시키자니 걱정이 많죠. 그럼 학원 안 가도 영어 공부를 스스로 하기 위한 방법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가 관심 갖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아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것에 맞춰 영어를 익히는 방법이에요. 주의하실 점은 학부모님께서 같이 하셔야 한다는 점. 직장을 다니시는 경우에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같이 영어를 하시면 돼요. 부모님도 아이도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주제로 영어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초등학생의 학년을 불문하고 가장 좋아하는 것은 유치부도 좋아해요. 예, 숨은 그림 찾기예요. 이때 숨은 그림 찾기도 자녀가 관심 갖는 그림 찾기를 하면 더욱 좋겠죠. 구글에서 숨은 그림 찾기 영어라고 치시면 다양한 자료를 보실 수가 있어요. 수많은 영어 숨은 그림 찾기 워크시트가 있어요. 그거를 모두 하겠다라는 목표로 해보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어요. 하이드 앤 시기라는 검색어로 확인하셔도 또 워크시트를 많이 찾을 수 있으니까 꼭 활용해 보시기를 바래요. 그런데 숨은 그림 찾기를 할 때 아이들은 그림만 찾으려고 해요.
숨은 그림 다 찾고 나서 그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 아래 3번씩 글 쓰는 연습. 처음에는 글씨를 잘 못 써도 되니까 꼭 그 아래에 글씨 쓰는 연습을 시켜주세요. 그런데 영어를 읽을 줄 모르는데 괜찮을까요? 또 이 질문이 나와요. 엄마, 이 단어 어떻게 읽어? 핸드폰 사전 찾는 법하고 발음 듣는 법을 알려주세요. 이제 스스로 공부하기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주의할 점은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 모든 영어 숨은 그림 찾기는 다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임하셔야 돼요. 아셨죠? 때로 아이들은 그림만 찾고 글쓰기 또 읽기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2번째 영어 쓰기 경주, 영어 단어 퀴즈 이거 활용해 보시면 좋아요. 영어 쓰기 싫어하는 자녀에게는 영어 단어 쓰기 경주를 시간을 재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의 숨은 그림 그 한 장에 있는 단어들을 숨은 그림 종이에다가 다 글씨를 써보도록 하는 거예요. 영단어 퀴즈는 숨은 그림에 있는 그 그림 모양을 엄마나 또는 파트너를 지어서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소리내서 말해보거나 쓰는 퀴즈를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공부를 하면서 유치부든 초등이든 영어 학습 시간은 점점점 하루 3시간으로 공부를 늘려서 한다는 걸 목표로 하고 또한 5학년, 6학년 때는 방학 때 주 2회 정도는 9시에서 6시까지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습니다. 이땐 살살 꼬셔야 돼요. 아니 그러면 놀면서 3시간 또는 뭐 9시간 뭐 이렇게 보내는 게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제 생각할 때는요. 공부하면서 시간을 늘려가는 것도 공부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로 3시간을 점차로 늘려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럼 애 공부 3시간 하는 동안에 부모님도 3시간 같이 공부를 해야 되나? 그런 건 아니고요. 부모님께서는 시간하고 학습량을 코치를 해주시면 자녀 스스로 3시간까지 늘려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3번째 방법은 책에서 단어를 찾기 또는 필기체로 책을 쓰기. 이 영어책에서 본인이 아는 단어를 찾아보는 또 시간 안에 찾는 그런 방법이나 영어책에서 관사나 문법에 관련한 그런 명사, 뭐 형용사 이런 것들을 찾는 그 방법도 즐겁게 영어를 익히는 방법이 됩니다. 영어 쓰기를 필기체로 함께 한번 써보세요. 학부모님도 같이 써보시면 이게 생각보다 되게 재밌거든요. 처음에는 영어 그 필기체를 쓰면 영어 노트 2줄에 걸쳐서 쓰게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연습을 계속해서 한 줄 안에 알파벳 A부터 Z까지 다 쓰는 거 연습을 해보면 승부욕이 돋아서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숨은 그림 단어를 필기체로 익숙해지면 좀 써보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가벼운 영어책을 필기체로 또 필사를 해보는 거죠. 이때 저는 동기부여로 스티커를 활용을 했었어요. 필기체로 글쓰기가 익숙해지면 자연스레 단어도 암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고딕체로 글쓰기를 이제 좀 이행해 가셔야 되겠죠. 4번째로는 영문법 시작하기와 독해 시작하기예요. 이게 집에서 영문법을 시작한다라는 게 쉽지는 않지만 영문법은 기본적으로 단어가 좀 어려워요. 말 자체가. 그래서 초등 영문법의 경우도 아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가벼운 영문법 책으로 반복해서 읽고 영문법 동영상을 시청하시길 권해드려요. 영문법 책하고 동영상을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틀을 잡아주시고요. 일기장에 학습 내용 일지를 쓰도록 알려주세요. 학습 일지는 첫 번째로는 과목명을 적고요. 2번째는 학습한 내용, 책 이름하고 범위를 적는 거예요. 3번째는 학습 시간, 타이머를 활용해서 스스로 자기가 얼마나 몇 시간 동안 공부를 했는지 적어보는 거죠. 이제 시작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과연 꾸준히 할 수 있을지가 고민되시죠? 처음에 제가 흥미로 학습을 시작한다는 이야기 했던 거 기억하시죠? 학습에 대한 답은 자녀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부를 하다가 힘들어하면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 좋을지 자녀와 꼭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영어를 즐겁게 하면서 성적을 올릴 방법은 부모님께도 재밌는 방법이어야만 아이들도 대부분 재밌어 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부모님도 자녀도 학습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해요. 우리가 아이돌에 빠지는 이유는 좋아서잖아요. 아이들이 학습이 좋아지도록 하나씩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사항들이 실은 모든 학생들에게 다 똑같이 정확하게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기보다는 보편적으로 즐겁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을 참고하셔서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영어 동영상 중에 홍콩TV라고 있는데 영문법 관련해서 이 영상을 학생들에게 보여줘 봤더니 학생들이 즐겁게 잘 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수동태 같은 경우도 초등학생들이 그 개념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영상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어 동화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모든 내용을 안다라기보다는 어느 일정 부분만 알아서 그 내용에 대해서 더 궁금함을 느낄 수 있는 영어 동화를 활용해 보시면 또 더 흥미롭게 보더라고요. 얼마 전에 손오공 관련한 거 보여줬는데 이 부분, 이 내용이 좀 그랬어요. 이것도 한번 참고해서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초등영어 시작하는 법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좋아하는 분야를 찾는다. 두 번째, 영어 숨은 그림 찾기. 세 번째는 필기체로 단어를 익히기. 네 번째, 영문법 책과 동영상 활용하기. 초등 영어의 목표는 첫 번째, 하루 3시간 학습으로 점점 늘려간다. 두 번째는 방학 동안 주 2일은 9시간 공부를 도전해 본다. 세 번째는 학습 일지 쓰는 법을 익혀본다. 두 번째, 방학 동안 주 2일 동안 9시간 공부해 보는 거는 탄력적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중학교나 고등학교 가서도 공부 시간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학생하고 자녀분하고 잘 이야기를 나누셔서 어떤 방식으로 늘려가면 좋을지 꼭 의논하셔서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습법에는 정답이라는 게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른 아이들하고 비교하지 마시고요. 자기 아이만의 학습법을 찾아 격려하고 즐겁게 또 학습하면서 함께 성장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